테슬라 소식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혼잡 수수료 부과하나?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시설 슈퍼차저에 새로운 혼잡 수수료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자동차 매체 일렉트랙이 24일 보도했다. 테슬라는 2019년 원활한 충전을 위해 자동차들이 붐비는 특정 슈퍼차저의 경우 충전 상태를 80%로 제한하는 조치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충전을 100%까지 하지 않고 남아있는 20%를 충전하려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당 조치는 평균 자동차 충전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는 80% 이상 충전하기를 원했고, 이럴 경우 사용자가 충전량을 100%로 설정할 수는 있었다. 테슬라 코드를 분석해 신기능을 찾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테슬라 해커 그린은 최근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코드를 분석해 차량으로 붐비는 슈퍼차저에서 80% 이상 충전할 경우 혼잡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능은 테슬라가 충전 상태를 80%로 설정한 혼잡한 슈퍼차저에서 사용자가 충전 한도를 80% 이상으로 올리면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조치로 예상된다. 수수료 요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테슬라가 슈퍼차저에 새로운 요금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테슬라는 자동차 충전 후 차를 빼지 않고 슈퍼차저에 주차하고 있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유유요금을 도입했다. 유유요금의 경우 충전이 아닌 일종의 주차 요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없었으나 새롭게 혼잡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사용자들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중국서 아이폰 15 대폭 할인. 이유는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15 시리즈 가격을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징둥닷컴, 핀더더, 알리바바 타오바오를 비롯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아이폰 15 시리즈가 최대 1,500위안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아이폰 15 할인 판매되는 것은 전작에 비해 잘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중국에서는 판매량 촉진을 위해 할인을 허용해왔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아이폰 15 출시 후 17일간 중국 내 판매량이 전작인 아이폰 14에 비해 4.5% 감소했다. 외신들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다가오는 광군제 쇼핑 축제를 앞두고 할인에 초점을 맞춰 가성비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중국 경기 둔화로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징둥닷컴에서는 아이폰 15 512GB 모델이 애플 공식 가격 8,999위안보다 1,501위안 저렴한 7,498위안에 판매되고 있다. 또 애플 스토어에서 11,999위안에 판매 중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 512GB 모델은 타오바오에서 1,301위안 저렴한 1698위안에 판매되고 있다. 핀더더에서는 아이폰 15 플러스 128GB 모델이 900위안 저렴한 6,098위안에 판매되고 있다. IT 매체 폰아레나는 JP모건 분석가 사믹 채터지의 보고서를 인용해 아이폰 15 시리즈의 리드타임이 작년 같은 기간 동안 아이폰 14 시리즈 리드타임보다 단축됐다며, 이는 아이폰 15 수요 약화의 또 다른 신호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아이폰 15의 평균 리드타임은 1일, 아이폰 15 프로의 경우 15일,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 25일이라며 모두 작년 같은 시기에 아이폰 14 시리즈 각 모델의 리드타임과 비슷하거나 조금 짧다고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USB 분석가 데이비드 보그트도 아이폰 15 프로의 리드타임이 작년 이맘때의 아이폰 14 프로에 비해 5일 단축되었다고 언급했다. 리드타임 단축은 아이폰 구매자에게는 좋지만 애플 투자자에게는 좋지 않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클라우드로 분기 순이익 27% 증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사업의 호조 덕에 전망치를 상회하는 분기 성적표를 제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24 회계연도 1분기 동안 매출 565억 달러, 영업이익 268억 달러, 순이익 22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 25%, 27% 증가한 수치다.
월가 전망치인 매출 545억 달러, 주당 순이익 2.65달러를 모두 상회했다. 사업 부문별로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문은 매출 18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13% 성장했다. 기업용 오피스 제품 및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15% 증가했다. 개인용 오피스 제품 및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3% 증가했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개인 가입자는 7,670만 명으로 증가했다. 다이나믹스 365 매출의 28% 성장에 힘입어 다이나믹스 제품 및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22% 증가했다.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은 매출 243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9% 성장했다. 서버 제품 및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예전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의 29% 증가에 힘입어 21% 늘었다. 개인용 컴퓨팅 부문은 매출 137억 달러로 전년보다 3% 증가했다. 윈도우 OEM 매출이 4% 늘었고, 윈도우 커머셜 제품 및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의 8% 성장에 힘입어 윈도우 매출이 5% 증가했다. 반면, 디바이스 매출은 22% 감소했다. 엑스박스 콘텐츠 및 서비스 매출은 13% 늘었다. 검색 및 뉴스 광고 매출은 10% 증가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코파일럿을 통해 모든 사람과 기업을 위한 AI 시대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기술 스택의 모든 계층과 모든 역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AI를 신속하게 주입해 고객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미 후드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재무책임자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318억 달러를 기록하며 회계연도를 힘차게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글 소식입니다. 클라우드 실적 부진에 구글 주가 6% 하락. 구글이 전체 매출의 10%를 조금 넘는 클라우드 부문의 실적으로 주가가 등락하고 있다. 구글은 24일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전체 매출이 4분기 만에 처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었다. 그러나 실적 발표 후 뉴욕 증시 시간 외 거래에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6% 이상 급락했다.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약 4%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가 하락의 이유는 클라우드 부문의 실적에 있었다.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84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22%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성장률은 지난 2분기 28%에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최근 11분기 동안 가장 낮다. 반면 MS의 애저 매출은 29% 늘어나 시장 예상치 26.2%를 넘었다. MS는 애저 매출 성장률의 3%포인트는 AI로 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2분기 때와 비교된다. 지난 4에서 6월 구글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1년 전보다 28% 늘었고 시장 예상치도 2%포인트 뛰어넘었다. 여기에 시장 전망치의 2배를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주가는 6% 급등했다. 구글은 클라우드 성장률 둔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루스포라 최고 재무책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클라우드 성장은 고객 최적화 노력에 의한 것이라만 언급했다. 구글 클라우드 3분기 매출은 전체 매출 766억 9천만 달러의 약 11%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클라우드 부문 실적의 주가가 요동치는 것은 구글이 아마존과 MS를 따라잡기 위한 핵심 투자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많은 기업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눈을 돌리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베스팅닷컴 수석 분석가 제시 코엔은 구글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수익과 매출에도 투자자들은 구글 클라우드의 취약한 실적에 실망했다며 이에 MS 애저와 아마존의 오즈에 더욱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구글 주가의 하락은 구글이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클라우드 사업이 애저와 오즈 등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투자자들이 원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분석했다.